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며 단호하게 말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당신 자식의 인생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신호를 놓치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 눈은 흐려지고 귀는 둔해진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만큼은 세상 어떤 경보기보다도 더 예민하다. 특히 자식의 인생에 그림자가 들이우는 순간 마음속에서 울리는 종은 그 어떤 소음에도 묻히지 않는다. 나는 올해 61, 이름은 윤정자다. 나는 평생 내 아들 민수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나서 나는 외롭다는 생각조차 접었다. 새벽마다 문을 열어 분식집 불판 앞에 섰고 손등은 기름에 대어서 굳은 살로 덮였다. 국밥집, 마트 캐셔, 파출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안 해본 게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늘 내 마음속에 기도를 품었다. 제발 우리 아들 사람답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따뜻한 집 꾸리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래서 민수가 어느 날 내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눈은 순식간에 젖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여자친구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야 내 기도가 닿았구나 싶었다. 며칠 뒤 아들은 그 여자를 데려왔다. 이름은 한설인, 29살이라고 했다. 첫인상은 또렷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곱더라. 눈웃음은 마치 꽃잎처럼 퍼졌고 목소리에는 애교가 섞여 있었다. 식탁에 앉아 나를 향해 물었다. 어머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녹았다. 아, 이런 아이라면 내 아들 맡겨도 괜찮겠다. 심지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가진 것 다 털어서라도 이 결혼만큼은 든든하게 시작하게 해줘야겠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자꾸만 생각이 흘렀다. 아들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은 저 아가씨가 내 옆에 서 있을 모습, 결혼식 끝나고 신혼집에서 웃으며 차를 마시는 모습, 그리고 시간이 흘러 손주를 안고 우리 집에 오는 모습까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났다. 며칠 뒤 설인이가 제안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혼수 보러 가실래요? 컨벤션 홀에서 리빙 페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날이네. 같이 가자. 그 주말 우리는 대형 컨벤션 센터에 들어섰다. 안으로 들어가자 눈이 부셨다. 수십 개의 부스마다 최신 가전, 가구, 식기가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견적서를 받아들고 줄지어 서 있었다. 처음이라 나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설인이는 달랐다. 그녀는 주저함이 없었다. 곧장 가장 큰 부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 가장 유명한 브랜드 매장으로 향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걸 찾으시나요? 나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설인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TV는 85인치 이상, 냉장고는 오브제 최고급, 세탁기는 워시타워 플러스 모델, 식기세척기는 빌트인 최상위로. 안마의자도 꼭 필요해요? 색상은 전부 화이트 골드 톤으로 맞춰주세요. 직원은 놀랐지만 곧 능숙한 미소로 견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는 종이에 적히는 숫자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내 평생 만져본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 순식간에 쌓이고 있었다. 내 손끝이 떨렸다.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설이나 우리 예산 안에서 골라야지. 너무 무리하면. 그러자 설인이는 웃음을 지우고 차갑게 말했다. 결혼이 평생 한 번인데 시작부터 초라하게 하고 싶어? 내 친구들은 다 이 정도는 한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내 귀에 울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자꾸만 말을 삼켰다. 처음부터 너무 예민하게 굴면 괜히 아들 앞에서 구시대 어머니처럼 보일까 봐서였다.
요즘 애들은 원래 저렇게 큰 거 좋아하는 거겠지. 뭐, 오래 쓰려면 좋은 게 낫지 않겠어. 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에 묘한 서늘함이 커졌다. 민수는 계속 서린이의 눈치를 봤다. 서린이가 직원에게 이거는 라이트 업그레이드 버전 없어요? 하고 묻는 순간 민수는 서둘러 다른 모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는 어떠니? 크기도 적당하고 예산에도 맞아. 하지만 서린이는 반짝 웃으며 말했다. 민수야, 그건 솔직히 너무 소심해 보여. 친구들이 놀러 오면 다 뭐라고 하겠어? 그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나도 모르게 손끝에 힘이 들어가 종이 가방이 구겨졌다. 아이고, 이게 시작일 뿐일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던 게 더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다른 매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소파 매장, 침대 매장, 식기 매장. 갈수록 서린이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아니라 당당함, 더 나아가 요구와 명령이 섞여갔다. 이건 천연 가죽 아니에요? 그럼 빼고요. 침대는 무조건 전동 프레임이 있어야 해요. 요즘 신혼부부들은 다 이렇게 해요. 수입식기 단독 컬렉션 보여주세요. 저렴한 라인은 필요 없어요. 나는 마음속에서 또다시 스스로를 달랬다. 그래,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로망일 수도 있지. 나도 젊었을 땐 예쁜 걸 동경했잖아. 하지만 달래면 달랠수록 더 크게 치밀어 오르는 의문이 있었다. 왜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할까? 왜 한 번도 우리 형편에 맞춰라는 말은 하지 않을까?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도 견적은 줄지 않았다. 내가 속으로 이쯤이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쯤 민수가 다시 한 번 말을 꺼냈다. 설인아, 우리 예산표 다시 보자. 지금부터라도 줄이면 늦지 않아. 그러자 서린이는 순간 표정을 굳히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지금부터 이렇게 소심하면 나중에 애 키울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부끄러운 신혼살림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은 화살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부끄러운 신혼살림이라니. 살림살이가 부끄럽다는 건 결국 사람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뜻 아닌가.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내 안의 종은 더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카드사 부스를 지나가게 되었다. 서린이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직원에게 물었다. 결혼 특판으로 한도 일시 상향 가능하죠? 어머님이 보태주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에 결제하고 마일리지 챙기려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시어머니, 보태준다던 게 어느새 당연히 떠맞는 걸로 바뀌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설이나 혼수는 신랑 신부가 형편 맞춰 준비하는 거야. 엄마가 도울 수는 있어도 모든 걸 감당할 순 없어. 서린이는 입꼬리를 올리고 내 손을 토닥였다.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희가 곧 갚을 거예요? 자기야, 맞지? 민수는 말끝을 잇지 못하고 눈만 깜빡였다. 그날 밤 단톡방에 새로운 알림이 울렸다. 서린이가 정리한 혼수 리스트였다. 깔끔한 엑셀 파일처럼 항목과 가격이 정리되어 있었다. TV,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안마의자, 소파, 침대, 식기세트. 옆에는 정확한 금액과 링크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수 현금. 어머님 가전 풀세트. 우리 집 예단 간소화, 현금 선호. 나는 화면을 내리다 멈췄다. 더는 볼 수가 없었다. 그 문장들을 끝까지 읽고 나면 내 마음속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다음 날 우리는 인테리어 샵을 찾았다. 벽지, 바닥재, 조명, 붙박이장. 사장님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정작 서린이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친구들과 통화했다. 응, 신혼집은 전부 화이트 골드 톤으로 갈 거야. 벽지도 그렇고 가구도. 아, 짱 모시는 방은 최대한 티 안 나게 미니멀하게.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장 모시는 방을 티 안 나게 한다니. 그 말은
결국 나의 존재를 숨기겠다는 뜻 아닌가? 내가 그 방에 있을 때마다 숨소리마저 줄여야 한다는 건가?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사장님이 견적서를 내밀자 서린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현금가로 더 빼주세요. 어머님이 현금으로 결제하실 거예요? 사장님이 나를 힐끗 보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는 내 팔을 슬쩍 잡아 끌며 속삭였다. 어머님, 지금 이 자리에서 현금 결제해야 제일 싸게 해줘요? 손해 보실 일 없어요? 나는 부드럽게 손을 빼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남의 돈을 쓰는 태도에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 그 순간 서린이의 표정이 변했다. 아까까지의 애교는 사라지고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결혼인데 어머님이 과하게 간섭하시면 곤란해요?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미소와 살가움은 포장지였고 그 안에는 타인의 지갑을 계획표로 삼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나는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내 눈앞에서 울리는 경보음을 더는 무시할 수 없었다. 사흘 뒤였다. 서린이가 다시 제안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대형 가전 매장에서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때 계약하면 사은품도 많이 챙길 수 있대요. 나는 사실 속이 더부룩했지만 끝까지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다. 혹시 내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직은 젊은 애가 욕심이 좀 앞서는 것뿐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조심해라. 이번엔 분명히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우리가 매장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이 일제히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최신형 TV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세탁기는 스스로 세제를 측정하는 화려한 기술을 뽐냈다. 나는 그저 신기했지만 서린이의 눈빛은 달랐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처럼 눈이 번쩍이며 매장 안을 훑었다.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건 이 75인치 모델인데요. 화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그러자 민수가 곧장 맞장구 쳤다. 이거 괜찮다. 크기도 적당하고 예산에도 맞네. 설이나 이건 어때? 하지만 서린이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입술을 삐죽 내밀더니 말했다. 75인치? 이건 우리 집에 들여놓으면 초라해 보여. 친구들 집에 가보면 다 85인치 이상인데 우리가 이걸로 만족해? 솔직히 티도 안 나?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직원도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쪽 프리미엄 라인 보시겠어요? 85인치 신제품입니다. 서린이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거지?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직원에게 물었다. 이거 풀옵션으로 해서 배송까지 빠르게 가능하죠? 나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설이나 우리 예산이라는 게 있잖니. 꼭 필요한 건 사더라도 형편에 맞춰야지. 그러자 서린이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싸늘하게 웃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은 달라요? 결혼 시작부터 초라하게 하면 두고두고 후회해요. 체면도 생각해야죠. 그 순간 내 가슴 속 무언가가 끊어졌다. 체면이라니. 체면 때문에 내 아들이 평생 빚더미에 앉아야 한단 말인가. 민수가 서둘러 분위기를 달래려 했다. 설이나 엄마 말씀도 맞아. 우리 둘이 형편에 맞게 시작하는 게. 하지만 서린이는 말을 끊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민수야, 너 지금 엄마 말만 따라하니? 결혼은 우리 둘이야.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시면 곤란해.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 직원들까지 모두 우리의 대화를 힐끗거렸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창피함보다 더 큰 건 분노였다. 서린이는 아예 직원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다. 신혼부부 프로모션 최대치로 뽑아주세요. 카드 할부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현금으로 보태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결제 먼저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터져 나오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라. 내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다.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다. 직원도 다른 손님도 심지어 민수까지 놀라 나를 바라봤다. 나는 서린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결혼은 보여주기 위한 전시회가 아니다. 남들 눈 때문에 시작부터 허세 부리다가는 평생 발목 잡히는 거다. 내 아들은 내 체면 치장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서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너무 구식 아니세요? 요즘 다 이렇게 시작해요? 저 혼자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다 이런 수준으로 해요? 왜 저만 못하게 하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친구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오늘 당연히 요구하는 이 물건들, 결국 갚아 나갈 사람은 민수다. 그리고 내가 무시하는 이 구식 어머니가 민수의 삶을 지켜온 사람이다. 나는 내 아들이 남들 비교하다 무너지는 꼴을 못 본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눈을 굴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들의 그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자 내 가슴이 찢어졌다. 그러나 더는 물러설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상황을 찍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서린이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는 내 물주가 아니다. 내 아들을 그런 눈으로 본다면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매장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내가 매장 한가운데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고 선언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서린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덜덜 떨리더니 곧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결혼을 장난으로 아세요? 이렇게 사람 망신을 주시면 제가 뭐가 돼요?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내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을 가장한 분노가 보였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망신은 내가 준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드러낸 거다. 민수는 당황한 듯 내 팔을 붙잡았다. 엄마 지금은 사람들이 보잖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내 아들의 목줄을 평생 쥐고 흔들 것이 분명했다. 나는 민수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가자. 여기서 더 볼 일 없다. 서린이는 내 손을 붙잡고 매달렸다. 민수야, 너 정말 엄마 말만 듣고 나 버릴 거야? 우리 사랑한다며? 오빠 제발 말해줘. 나랑 결혼할 거라고? 민수는 얼굴을 돌리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는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아직 사랑의 잔향이 남아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더욱 단호해야 했다. 나는 서린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말했다. 너 같은 애한테 우리 아들 못 준다.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라. 주변에서 탄식이 흘렀다. 휴대폰을 들던 손님들도 하나둘 고개를 저으며 흩어졌다. 나는 민수를 이끌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내 마음만은 확고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 막히게 조용했다. 민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들,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지? 내가 사랑했던 여자, 내가 단칼에 잘라낸 거. 내 상처가 클 거라는 거 알아.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엄마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서린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려던 건데. 나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수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정당화되진 않아. 사랑은 존중 위에 있어야 하고 배려 위에 있어야 해. 오늘 내가 똑똑히 봤잖니. 내 앞에서, 내 어머니 앞에서, 아무 상관없는 직원 앞에서까지 서린이가 어떻게 했는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가 빨갛게 물들었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사랑은 사람을 지켜주는 힘이어야지 잡아먹는 굴레가 되어선 안 된다. 그날 밤 휴대폰 알림이 미친 듯 울렸다. 서린이었다.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다 된 결혼을 망쳐놓으시면 제가 뭐가 돼요? 민수야, 너 정말 엄마 말만 듣고 나 버릴 거야? 사랑한다며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잠시 후 메시지에 어투가 바뀌었다. 그래, 결국 비싼 반지 하나 못 해준 게 유지? 돈 없어서 창피하니까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 민수야, 너 같은 능력 없는 남자 만난 내가 불쌍하다. 내 친구들은 다들 외제차 뽑고 좋은 아파트 들어가는데 넌 반지 하나 못 해줘?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 다 물어? 예단비, 예물, 스드메 예약금 다 돌려놔? 안 그러면 소송할 거야?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내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게 사랑이었을까? 아니,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겠구나. 민수는 손에 쥔 휴대폰을 부들부들 떨었다.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나는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괜찮다, 아들아. 누구나 실수는 한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눈을 뜬 거야. 파혼 과정은 험난했다. 서린 쪽 집에서는 처음엔 길길이 날뛰었다. 우리 딸한테 무슨 잘못이 있냐며 고함을 질렀다. 심지어 위자료,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는 단호했다. 매장에서 있었던 일, 그녀가 보낸 문자와 카톡, 모든 게 증거였다.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다. 몇 차례 협의 끝에 이미 들어간 비용 일부만 분담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났다. 감정의 상처는 남았지만 법적으로는 마침표가 찍혔다. 더 어려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이미 청첩장을 돌린 상황이었다. 지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결혼이 무산됐다고 말하는 건 모욕처럼 느껴졌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하며 위로했지만 어떤 이는 오죽했으면 엄마가 아들 결혼을 깼겠어라며 수군거렸다. 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남들이야 뭐라 하든 내 아들 인생 지킨 걸로 충분하다. 시간은 약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민수 얼굴에 서서히 웃음이 돌아왔다. 주말이면 나와 함께 시장을 돌고 등산길에 오르며 땀을 흘렸다. 하루는 시장에서 고등어를 고르다가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진짜 행복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구나.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 이제 내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묻고 싶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서도 돈 이야기만 남고 사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는가? 남들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타인의 지갑을 전제로 미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가? 약자에게 무례하게 굴고 갈등의 순간 대화 대신 조롱과 압박을 먼저 꺼내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멈춰야 한다. 지금 멈추면 살고 지금 넘어가면 평생의 짐이 된다. 나는 극성 엄마라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내 아들의 인생을 지켜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